네. 자, 이번 1차 공채시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경찰학 개론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여전히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던 문제들도 있었지만 출제 빈도가 낮은 것들, 낮았는데 출제가 된 게 몇 개가 있죠. 그래서 하명이라든가, 자, 행정지도,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게 출제가 됐다. 그죠? 마약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 뒤통수를 한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총론에서 11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강론에서 9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9개. 그래서 이제 55대 45 정도가 출제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 비율은 비슷하게 남았는데, 자, 문제는 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어려웠느냐.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7번. 자, 7번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자주 다루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7번이 하명. 그 다음에 8번이 행정지도. 자, 이것도 이제 아마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좀 유사하게 이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지도라는 게 이제 임의적 처분이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는 아마 7번, 8번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은 12번, 13번. 12번이 좀 문장이 좀 길었어요. 문장이 길면서 맨 뒤쪽에다가 함정을 하나 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에서 아마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마약. 우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자, 최근에 이제 그 버닝썬 관련해가지고 물뽕이라는 게 등장하다 보니까, 자, 원래 마약은 경찰학 파트는 아닙니다. 원래 수사 파트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요게 이제 출제가 되면서 이제 골라내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버닝썬 얘기를 하면서 물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물뽕. 짠맛이 난다고, 짠맛.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도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조금.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근데 요게 이제 2018년 6월 21일에 합의문이 발표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언제 발표된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좀 문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5번이 승진에서 주로 다뤘던 문제인데, 자, 이거를 조금 이제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15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16번이 음주운전인데, 제가 예상하기를 이제 음주운전은 이번에 6월 25일에 개정될 거니까 나올 가능성이 약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바뀌기 전에 한번 출제를 했던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이번에 출제되고 나서 싹 바꿔줘야 될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문헌했고요. 집시법. 그 다음에 북한을 주민보호. 그 다음에 19번에 국제형사법 공조. 자, 그 다음에 20번에 인권보호 규칙이 여전히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많이 풀어봤을 거고, 아마 3, 4번에서 좀 흔들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13번, 15번, 20번. 자, 그래서 13번과 15번이 제일 어려웠을 거고요. 자, 그래서 상급의 문제가 이제 한 2개 정도. 13번, 그 다음에 15번. 자, 그 다음에 한 중간 정도의 문제가, 7번, 8번, 20번. 7번, 8번, 한 20번 정도.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하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하. 자, 그래서 아마 요 문제가 좀 이제 한 5개 정도가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5개 정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5개를 몰랐다 하더라도, 자, 이 중하의 문제를 충분히 풀어냈을 거니까, 그러면 중하의 문제가 다 맞췄다. 그러면 15개잖아요. 그죠? 15개. 자, 15개, 자, 75점. 75점을, 자, 기본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5개는 이제, 상식으로 풀든가, 아니면 이제 제각보로 쓰든가, 아니면 잘 찍어서, 자, 적어도 한 4분의 1 정도 잡는다 치더라도, 자, 1개 이상은 맞췄어야죠. 1개 이상.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점수는 80에서 한 85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80점에서 85점.
자, 지금 이제 가채점을 학생들이 이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한 80점대에서 85점 어려웠다고 하지만 자, 이 정도가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한 1.5등급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85에서 한 90점은 아마 이제 1등급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최소한 한 80점 정도가 이제 뭐 2등급 아니면 1.5등급 정도 되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요게 좀 어려웠고, 요거는 아예 뭐 손대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손대기가. 자, 그래서 자,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경찰학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웠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경찰의 기본적 임무다 그랬어. 기본적 임무.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경찰 강제는 경찰상의 강제 집행. 자, 우리가 이제 강제 집행하면은 즉시 강제랑 꼭 비교하시라고 그랬어요. 강제 집행에는 대집행, 강제 징수, 집행발, 직접 강제라는 게 있죠. 직접 강제, 즉시 강제 그랬네요. 땡. 여기서 이제 문제 쉬웠습니다. 자, 1번은 보시면 자, 강제 집행이 있어요. 강제 집행. 전제를 두고 발동되는 것이 강제 집행이고요. 전제 없이 발동되는 게 즉시 강제입니다. 즉시 강제. 자, 즉시 강제. 그러면 강제 집행의 종류는 많단 말이죠. 대집행이 있었고요. 집행벌이 있었고요. 강제 징수가 있었고요. 직접 강제가 있었다.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한 트릭이죠.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때 강제 집행에는 즉시 강제가 있다 그랬으니까 즉시 강제 이 부분이 강제 집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트릭은 아주 간단한 데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직접 강제와 자, 즉시 강제. 자, 요거를 위치를 바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공공의 질서란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 규범의 총체다. 불문 규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 개념이다. 딩동댕. 경찰의 직무 범위에는 범죄 예방, 지휘나 범죄 피해자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죠? 범죄 예방과 진압은 이후에 있고요. 범죄 피해자 보호는 이후에 이에 신설됐었죠. 자, 4번의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 강력수사를 예외.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1번에서 충분히 골라낼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부정청탁금지법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행동강령과 거의 똑같다 그랬어요.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구사비 이런 것들은 수수가 금지된 예외. 자, 우리가 제5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행동강령 제5조.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받을 수 없는 게 있다. 1번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이것도 예외 사유. 그 다음에 이제 1회에 100만 원. 자, 누적 금액이 연 단위로 했을 때 300만 원죠.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적 거래 기억나십니까? 사적 거래는 뭐였어요? 제가 이제 그 기본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요거였죠. 사적 거래라는 게 내가 돈 빌려줬는데 공무원이 돈을 받는 거야. 그죠? 자, 요거는 자, 된다. 자, 그래서 받을 수 있어요. 예외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로 안에 함정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로 안에. 자, 증여는 어떻게 돼요? 제외. 그죠? 포함. 땡. 자, 아주 기본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사적 거래에서 사적 거래. 자, 우리가 이제 돈 빌려주고 받는 거니까 증여는 제외됩니다. 증여는 제외. 자, 그래서 2번에 가로 안에 함정. 자, 3번은 이제 고난의 위임과 대리다. 임의대리는 복대리죠. 임의대리는 복대리 안 된다. 그랬죠? 자, 복대리의 성격은 항상 임의대리다. 항상 임의대리. 자, 그러면 3번은 뭐예요? 자, 우리가 대리관계에서 보면은 피대리기관이 있었고 대리기관이 있었고요. 대리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행위를 해요. 그죠? 법적권을 유효하느냐, 권한은 어떻게 되나, 이전되나 안 되나. 그죠? 그래서 법률상의 효과는 누구한테 발생해요? 피대리기관한테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효과를 받는 쪽이 뭐가 된다?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자를 빼버렸지.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위임의 경우는 수임청이 피고가 되죠.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임용. 자,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자,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은 경총대 그랬네요. 자, 여기서 1번은 뭐예요? 우리가 총경 이상이다. 총경 이상. 총경 이상. 총경 이상의 경우는 뭐였습니까? 경행총대. 자, 경행총대였죠. 경행총대. 자, 경찰청장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지요. 자, 그 다음에 경정의 인면이다. 그죠? 경정의 인면. 자, 경정의 인면이, 자, 뭐였습니까? 경총대다. 경총대. 자, 경총대가 경정의 인면 절차입니다. 자,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썼죠? 총경 이상, 경총대 그랬어요. 자, 총경 이상은 경행총대입니다. 자, 2번은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퇴직했다가 동일계모체 임명되는 경우 15 제외 대상이니까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답이 충분히 나왔어야 돼요. 자, 3번은 뭡니까? 부정행위했다. 부정행위 몇 년간 제한받아요? 5년간이죠. 5년간. 자, 4번은 자, 위임할 수 있느냐? 위임할 수 있다죠. 위임할 수 있다. 자, 위임할 수 있던데 없다 돼 있죠? 있다. 자, 그래서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번에 징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자, 5번은 뭐예요? 5번. 자, 파면이 됐다 있죠? 파면되면은 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에요. 5년 미만의 경우는 퇴직급여가 몇 분의 몇? 4분의 1을 감액 지급합니다. 띵동대. 그 다음에 이번에 돈하고 성 관련이죠. 돈하고 성. 자, 2번이 아마 이제 지난번에 승진에서 나왔던 문제. 이게 이제 개정이 이제 그 법률이 정비가 되면서 가능성이 좀 높아졌었는데. 자, 그러면 돈이라든가 성 관련이다. 그죠? 돈하고 성하고 관련했을 때 강등이 됐죠. 요 사이로 강등이 됐어요. 그러면 강등이죠. 3개월간 집행이 될 거고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예요? 자, 18월이죠. 18월. 자, 18월인데 문제는 사유가 요거니까 플러스 6개월이 되겠죠. 플러스 6개월이 되어서 자, 24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24월. 자, 승진에서는 21개월 해서 출제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24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이면 될 수 없다. 자, 3번은 정직입니다. 정직에 징역을 받은 자가 1, 3월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딩동대 정직기간 중에 보수의 전액을 감액하죠. 3분의 1 대. 자, 전액입니다. 전액.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았다. 그죠? 자, 여기 이제 5번에 3번은 정직의 경우는, 그죠? 자, 전액 감액이에요. 전액 감액. 한 푼도 안 줘요. 전액을 감액합니다. 자,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은 감봉이었어요. 자, 4번에 정직 이상 징계받았다. 그러면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 제외해야 된다. 자, 6번은 우리가 이제 풀진 않았지만 비례라고 했죠. 비례죠. 비례 기억나시나요? 비례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그죠? 자, 수단 사이에 일정한 균형을 요한다라는 거예요. 균형. 그러면 비례의 세부 원칙이 있었죠. 자, 비례의 세부 원칙이 적필상이다. 그죠? 적필상. 자, 적필상. 적합성의 원칙. 자,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적합성.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된다. 자, 이 수단에는 침해 정도가 다르니까 최소 침해. 가장 침해가 적은 걸 골라라. 자, 참새법 기억나시죠? 아니면 우리 사모님 수영법 그때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상당성이죠. 상당성. 자, 이거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되고, 이거는 침해가 최소돼야 돼. 최소. 가장 적은 거. 자, 그 다음에 상당성은 공익과 침해를 비교했을 때, 그죠? 공익과 침해를 비교했을 때 공익이 커야 된다. 침해가 크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1번이죠. 자, 딩동대. 2번에 상당성의 원칙은 그랬죠. 상당성의 원칙은 자, 상당성의 원칙은 발동해서 안 된다는 것으로 최소 침해다 그랬네. 이렇게 그랬네요. 최소 침해 땡 틀렸다.
자, 제조침해 원칙은 뭐죠?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자, 3번은 책임의 원칙은 책임 있는 자에게만 발동해야 된다. 근데 예배가 있었다, 그죠? 경찰 긴급과 예배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경찰 하명입니다. 자, 경찰 하명. 요즘에 이제 요 파트가 지난번에 허가가 나오더니 이번에 또 하명이 나왔단 말이죠.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의무 부과. 그래서 자귀나 부자귀나 수인이나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하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행동대. 자, 그 다음에 위반하게 되면 자, 위반. 경찰 하명 위반 시에죠. 자, 경찰상의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 벌이 가해질 수 있으나 하명 위반한 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하명을 위반해도 자,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향이 없다. 자, 그러면 3번은 하명의 상대방의 수명자, 상대방의 수명자는 수인의 의무를 지게 된다. 댕동대. 하명이 위법하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당연하죠. 하명이 위법합니다. 위법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손해다. 그죠? 자, 위법한 행위에 대해 손해 발생하죠? 그러면 이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적법은 뭐예요? 손실이다. 그죠? 손실. 그럼 이 손실에 대해서는 자, 보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명이 위법하다면 거기에 발생하는 게 손해다. 그러면 누가 이제 물어줘요? 자, 국가나 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하명의 경우는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그 이외에 제3자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상대방은 주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자, 8번은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자, 행정지도가 있는데요. 자,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자, 비권력적 사실행입니다. 비권력 사실행. 자, 그래서 비권력이에요, 비권력. 자, 그러면 비권력이니까 임의가 원칙이겠죠, 당연히. 자, 2번. 임의 원칙을 명문하고 있다. 그러면 비권력이니까 구속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행정지도의 형식은 정해진 거 없습니다. 이거는 형식이 없어요. 이거는 말로도 되고요. 자, 형식이 없다. 자, 정해진 형식은 없다. 그러면 형식이 없으니까 1번에 반드시 문서 형식으로 해야 된다. 땡. 틀렸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좀 처음 볼 수도 있는데 반드시란 말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함정을 인식을 하셨어야 됐는데 자, 그래서 자주 안 풀던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지도는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원칙을 명문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공고, 조언 등의 작용이다. 그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좋겠습니다. 공고나 조언을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 상대방은 행정기관의 방식 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요 7번 문제,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라는. 자, 그 다음에 9번은 불신검문이죠. 자, 불신검문. 자, 불신검문은 뭐 여러분이 꼭 풀어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경찰관은 이제 상대방의 신호항의에 불가능하거나 교통해방 인정이 될 때에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동행 요구사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뭐, 분리, 교통방해, 신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땡. 자, 이번에 경찰관은 임의 동행한 사람의 가족의 친정에게 동행한 경찰인 신분, 장소, 목적을 알리거나, 그죠?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있음을 알려야 된다. 땡동댕.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경찰관은 질문할 때나 동행 요구할 때에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된다. 이때 증표는 경찰 공무원증만 된다 그랬어요. 흉장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에 자, 불신검문 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경직법에는 흉기만 있어요. 소지품이 전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이 맞고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자, 10번은죠. 자, 10번은 자, 이거 했죠. 자, 직위분류제와 자, 계급제다. 직위분류제와 자, 계급제. 자, 직위분류 계급제. 자,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의 분류다. 자르고 댕동댕. 계급제보다는 신축성을 개할 수 있다. 인사배치에. 그러면 인사배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직위분류는 자기 것만 해요. 남의 거 못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사배치가 자, 인사배치가 계급제는 잘 되는데 직위분류는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래서 비신축적, 비탄력적, 비융통적이다. 자, 그래서 1번이 자,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계급제의 경우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니까 종합적이고 신축적인 능력을 개할 수 있다.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딩동댕. 직위분류는 한 가지 모르게 되어 전문화에 기여한다. 딩동댕. 우리나라는 계급제가 기본이고 직위분류가 가미된 형태죠. 자, 11번의 경찰통제입니다. 경찰통제. 자, 경찰통제는 분명히 유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발행형 관련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자, 우리가 내부 통제는 가문 직교다 그랬죠? 경찰위원회가 나왔네요. 경찰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1번의 함정입니다. 경찰위원회는 외부죠, 외부. 자, 외부 통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외부 통제에 외부 통제. 가문 직교 빼버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소책임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 자, 2번이 맞습니다. 2번. 자, 3번은 사전통제, 예고. 자, 상급기관의 감독관. 상급기관의 감독관은 상급기관의 감독관. 자, 감독관이나 감사관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사후통제죠. 사후통제.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사법심사, 사후통제. 자, 국회의 입법관이라든가 입법관. 자, 입법관. 자, 그 다음에 예산심의관, 예산심의. 자, 요거는 줄까 말까니까 이것들은 사전통제. 자, 그래서 11번도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모를 만한 문제가 7번하고 8번밖에 없어요. 7번, 8번. 그러면 11개 중에서 2개를 모른다 치더라도, 그죠? 그럼 9개를 맞췄을 거 아니에요. 9개. 자, 9개. 9개면 45점입니다. 과락은 면했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 시험 보자마자 과락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문제만 풀어도 과락은 면한다면 45점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12번에, 12번에 CPT1입니다. 자, 이거는 꼭 하시라고 했는데, 그죠? 자, 그래서 문장이 좀 길었을 뿐이에요. 1번의 자연적 감시, 2번의 영성의 강화, 3번의 활동성의 활성화, 4번의 유지관리. 자, 지문이 좀 길 뿐이다. 그러면 자, 2번에 내용이 틀렸는데, 자, 영역성의 강화다, 그죠? 영역성의 강화. 자, 영역성의 강화는, 그죠? 영역성의 강화. 자, 영역성의 강화. 자, 그러면 영역성의 강화는, 자, 경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공간의 구분까지는 맞지요. 근데 문제는,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 출입구의 제소와, 출입구라든가, 출입구의 제소와, 그 다음에 통행로. 자, 요거랑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요것들은 뭡니까? 요것들은 자연적 접근 통제. 자, 요거는 자연적 접근 통제. 자연적 접근 통제. 자, 요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종류만, 자, 자연적 접근 통제. 종류만 잘 구분하셨으면, 자, 요거는 뭐 하급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13번입니다. 13번이 아마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이거는 나올 줄 몰랐어요. 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는 않아요. 아마 이제 경영특채 학생들은 잘 풀었을 건데 매 많이 받은 거니까. 자, 근데 이제 경찰학만 들으신 분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혹시 동영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거는 그냥 3번 쓰고 가라 그랬거든. 3번 쓰고. 3번 쓰고 가라 그랬는데 마침 또 답이 3번이었어요. 자,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학습 안 했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또 박스가 나왔단 말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그다음에 미음, 자, 비읍. 자, 요게 이제 자, 버닝썬 관련해 가지고 이게 다뤄지다 보니까 마약을 냈던 것 같아요. 요게 아마 여러분이 아마 제일 난이도 어렵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자, 여기 1번은 말이죠. 기억은 틀렸는데요. 왜 틀렸냐?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대마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마약류라는 게 있어요. 마약류. 자, 마약류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향정이 있고요. 자, 향정. 그 다음에 마약이 있고요. 대마가 있어요. 대마. 그러면 향정의 종류가 뭐 각성제, 한각제, 억제제는 게 있고, 마약은 천년마약, 그 다음에 한해마약, 합성마약, 반합성마약 이렇게 나눠지고, 대마는 그냥 대마예요. 대마. 그러면 여기서 물었던 거는 뭐죠? 마약이라고 그랬죠. 마약류가 아니라 마약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약에는 양귀비에서 나오는 게 아편이란 말이죠. 이거는 천년마약입니다. 근데 대마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대마는 마약과 별개예요. 자, 마약류로 물었다면은 맞는 내용인데 마약을 물었으니까 마약에는 대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대마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니은도 틀렸는데요. 자, GHB라고 하는 거예요. GHB. 요게 소위 말하는 물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닝썬 사건에서 보면은 자, 여자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술을 한잔 했는데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기절해 있고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옷이 벗겨져 있더라.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물뽕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데이트 강간약물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이제 했었는데, 자, 요게 이제 출제가 됐네요. 요거는 무색, 자, 무치, 자, 색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근데 요거는 짠 맛이는 거야. 짠맛.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자, 수업 시간에 자, 요즘에 버닝썬 이제 데이트 간약물 돌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 술 마실 때는 맛을 좀 봐라. 짠맛 나면은 이 약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었는데. 자,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자, 디귿은 LSD 나왔죠? LSD는 이제 보리맥각에 추출한 곰팡이에 추출한 겁니다. 자, 그래서 환각제인데요. 자, LSD. 자, 이거는 무색, 무미, 무치. 가장 강력한 환각제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리얼 코카인 그랬죠? 코카인은 뭐냐? 코카인은 향정이냐, 마약이냐, 대마냐. 자, 우리가 이제 코카인은 코카 옆에 추출한 천년 마약이에요. 코카인은 뭐다? 마약이다. 마약. 향정이 아니고. 자,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자, 미음. 자, 미음은 마약 성분을 갖고 있는데 다른 것과 제조가 안 되고 성분은 있는데 재제조가 안 돼. 그리고 합법적인 마약입니다. 이것을 한해마약이라고 합니다. 한해마약. 딩동댕. 자, 비읍은 한해마약은 코머시기가 들어가요. 자, 이것도 좀 어려운데 특채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코머시기 들어가는 세 글자는 대부분 다 한해마약. 육코테, 고데날, 고데솔, 고데잘, 구리코, 세코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코데인이죠. 코데인. 자, 코데인은 자, 양귀비 계열의 천년마약이에요. 자, 코데인. 자, 코데인은 자, 뭐다? 천년마약이다. 마약입니다. 다른 것들은 코머시기 들어가면 다 한해마약인데 코데인만큼은 자, 이거는 천년마약이에요. 그래서 옳은 걸 물었죠. 옳은 거. 그래서 난이도가 제일 높았다 여기에.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의 수사권 조정이다 하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마 형소법을 좀 하셨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 보여지는데, 그죠? 1번에 체포 구속 영장은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이 발부하므로, 그죠? 자, 법관이 발부하므로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법관에게 영장 청구할 수 있다. 땡. 틀렸죠? 사법경찰관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검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형사소송법에
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아마 형소법 조문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규정 없습니다. 자, 아마 요게 조금 아리까리했을 거예요.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자, 3번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수사 총괄을 갖고 있느냐. 모든 사건 그랬죠? 땡. 자, 우리가 이제 개시권은 일부가 있다고 하지만 종결권은 검사가 갖는 거야. 그죠? 검사. 자, 그래서 유일하게 서장이 종결할 수 있는 게 즉결이잖아요. 즉결. 즉결 빼고는 검사가 종결권을 가져요. 자, 문제는 4번입니다. 4번. 자, 그러면 자, 수사구조개혁 관련해서 2018년 6월 21일에 수사권조정 합의문이 발표됐다. 이건 뭐 경찰 역사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번하고 4번에서 자, 여러분이 골랐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자, 2번, 4번. 1, 3번을 쓰셨으면 약간 문제가 있지요, 이분들은. 그래서 자,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틀린 분들은 2번을 썼었어야 돼요. 1, 3번을 쓰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13번하고 자, 14번이 조금 이제 좀 레벨이 조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3번이 제일 높고. 자, 그다음에 15번도 난이도가 높았어요. 15번도. 자, 이게 이제 재난관리 체계인데 재난관리 체계. 자, 재난관리 체계. 자, 재난관리 체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자, 옳은 걸 물었습니다. 재난지역. 재난지역 선포다죠. 재난지역 선포. 자, 이건 어떤 단계냐.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자, 사건 발생하고, 자, 발생한 이유니까, 자, 이거는 복구 단계입니다. 복구 단계. 자, 복구 단계. 그래서 이제 대응 단계 그랬죠? 그래서 땡. 자, 2번은 매뉴얼 작성 그랬죠? 매뉴얼. 자, 매뉴얼 작성은, 자, 어떤 단계냐면은 대비 단계입니다. 대비 단계. 자, 그래서 대비인데 예방 단계 그랬죠? 땡. 자, 3번에 평가 그랬어요. 평가. 자, 그럼 평가는 제일 앞에 있는 거야. 제일 앞에 있는 건데 요거는 예방 단계입니다. 자, 대비 단계다 그랬네요. 땡. 자, 복구 단계. 자, 피해 조사. 피해 조사는 복구 단계다. 땡동댕.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5번도 어려웠다. 15번도. 자, 그래서 자, 7번하고 7번. 8번, 그 다음에 15번, 14번, 15번. 이것도 약간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한 5개 정도가 좀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자, 16번은, 16번. 자, 16번은 음주운전이 나왔어요. 음주운전. 자, 음주운전이 강구되긴 했는데, 근데 요게 6월 달에 개정될 거란 말이에요. 0.03으로. 개정이 될 건데, 이거를 굳이 낼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자, 기역 있고요, 니은 있고요, 디귿 있고요, 리을이 있어요. 자, 술을 취한 상태에서 자,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된다. 딩동댕. 자, 그다음에 음주로 3회 이상. 음주 3회 이상. 음주 1년, 3회 이상 1년. 요게 2회로 바뀔 거거든. 그죠? 자, 음주 3회가 개정이 돼서 2회가 될 건데 자, 사라지기 전에 한번 출제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음주로 3회 이상이다. 3회 이상. 여기서 끝납니다. 자, 나중에 이제 2회로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3회 이상일 때는 몇 년? 자, 1년, 1년이니까 2년이지. 그래서 3년 땡. 자, 그다음에 디귿. 자, 무면허와 무면허와 요거는 승진 시험이라든가 우리 아마 동영에서 아마 풀어봤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무면허와 음주다. 무면허 음주. 자, 무면허 음주는 뭐다? 상상적 경합이죠. 자, 실체적 경합이다. 땡. 도로가 아닌 곳에 술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한다면 이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 그래서 OXXO.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집시법 나왔어요. 집시법. 자, 집시법은 꼭 나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자, 제가 요거는 기본 수업할 때 집시법의 벌칙을 정한 적이 있어요. 벌칙. 자, 기억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벌칙 하면은 기본 벌칙이 뭐다? 6월 이하. 자, 6월 이하. 자, 또는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가 벌칙이었죠. 근데 6월 이하 50만 원 대부분인데 벌칙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방해를 했다. 방해. 자, 방해했을 때 3년 이하. 3년 이하 또는 300 이하죠. 300 이하. 자, 여기다 써놓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었어요. 자, 누가 방해했냐? 경찰이나 군인이나 검사가 방해했을 때는 5년 이하다. 5년 이하. 자, 여기 판사, 법관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에 군인, 검사, 경찰관이 방해를 했다. 3년, 땡. 5년입니다. 5년. 자, 제가 봤을 때 17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2번도, 3번도, 4번도 자, 어려운 경우는 아니니까. 자, 18번에 북한 이탈 주민이 나왔네요. 북한 이탈 주민. 자, 북한 주민보호. 자, 북한 이탈 주민. 자, 그러면 1번은 자, 옳은 걸 물었어요. 옳은 거. 자, 옳은 걸 물었습니다. 자, 북한을 주민이란 군사본 개선 이북의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들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고 외국 국적을 자,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죠. 취득하지 않은 사람. 취득한 땡. 자, 이거는 동영에서 풀어봤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2번이 그러면 북한을 주민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자, 그러면 신청을 어디다가 하나죠? 자, 보호 신청이죠. 자, 보호 신청은 재배 공간이라든가 재배 공간. 자, 재배 공간. 그 다음에 그 밖에 행정기관. 자, 행정기관. 자, 요 행정기관인데요. 행정기관의 군 부대, 군 포함입니다. 포함. 재배 땡. 자, 그래서 여전히 가로 안에 함정을 두는 방식.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보호 결정은 누가 한다?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를 할 때는 누가? 국정원장이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원칙은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를 할 때는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그래서 국정원장. 자,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아마 헷갈리신 분들은 18번에 2번이냐 4번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에 자, 국제형사사법공조다. 그죠? 국제형사사법공조. 자, 요거는 뭐 많이 나왔던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죠? 자,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 대상이 되는 범죄 입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해서 안 된다. 이것을 특정성의 원칙. 딩동댕. 자, 우리가 국제원 공조의 기본칙이 쌍상특이잖아요. 그죠? 상호주의, 쌍방가벌성, 특정성의 원칙. 자, 니은에 외국과 체결한 형사법 공조. 자, 그러면 조약과 공조법이 달라요. 그때는 당연히 조약이 우선하지요. 조약이 우선. 딩동댕. 자, 그래서 어렵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옳지 않은 걸 묶어라 그랬으니까 기역, 미음만 가지고 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귿은 어디 틀렸느냐? 디귿은 임의적 공조 거절이니까 임의적이란 말이에요. 임의적. 자, 임의적이니까 자, 어떻게 돼요? 공조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할 수 있다. 자,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 땡. 자, 리을은죠. 리을은 자, 리을은 수사야. 수사 나오면 연기사유죠. 자, 우리가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거는 이거는 연기사유입니다. 연기사유. 그러면 자, 수사 중이라든가 그때는 연기할 수 있느냐? 연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없다. 땡. 자, 그래서 자, 틀린 것만 물었죠. 그러니까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인권보호 규칙이 나왔네요. 인권보호 규칙. 자, 인권보호 규칙. 자, 1번 나왔던 거죠. 2번. 자, 2번도 나왔던 거고. 자, 3번, 4번. 자, 1번. 자, 7에서 13명. 그 다음에 10분의 6을 초과해서 안 된다. 땡동댕. 그 다음에 자, 여기 임기가 있죠. 임기는 2년. 위원장과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 자, 위촉 위원은 2번만 연임할 수 있다. 땡동댕.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면 3번이냐 4번이냐. 자, 경찰청장은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죠? 경찰청장이 자, 뭐예요? 인권교육계획. 자, 인권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관서장이네. 그죠? 관서장. 자, 관서장이. 자, 인권교육을. 자, 인권교육. 자, 이거는 계획이고요. 인권교육. 자, 인권교육을. 자, 인권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반영해가지고 계획을.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러면 경찰청에서 정하는 게 있고, 얘가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요게 맞느냐, 요게 맞느냐. 자, 분명히 3, 4번 중에서 골라라. 자, 모르면 몇 번? 모르면 몇 번? 자, 3번.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요. 자, 여기가 매년 돼 있고, 자, 여기가 매년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실제로 아마 여러분이 찾기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자, 그래서 자, 요게 맞고요. 요게 맞습니다. 매년 맞고요. 자, 3번은 틀렸는데 매년이 아니고, 그죠? 자, 3년 단위로. 요게 3년 단위예요. 3년 단위. 경찰청장이 하는 게 3년 단위다. 자, 그래서 자, 이게 3번과 4번이 좀 난이도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리신 분들은 3번, 4번 중에서 골랐어야 돼. 1, 2번 썼으면은 뭔가를 이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출제된 내용을 봤는데요. 자, 한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자, 20번의 경우는 2개가 맞고 이게 이제 2개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면 확률 2분의 1. 자, 여기도 자, 이거는 많이 했던 거니까 요거는 맞췄을 거고. 자, 여기는 반반 0.5점. 0.5점. 자, 북한을 주면은 요거 맞고 요거 맞으니까 요것도 2분의 1. 자, 0.5점. 0.5점. 자, 요거는 풀었을 거고. 자, 16번. 요것도 뭐 난이도는 높지 않았어요. 자, 요거는 아마 이제 확률 3분의 1 정도. 자, 그래서 0.3. 0.3. 자, 14번은 2개 어려웠으니까 2분의 1, 0.5. 0.5. 자, 이거는 뭐 거의 틀렸겠죠. 14번은. 13번 잘 틀었으니까 찍어서 뭐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0점이라고 합시다. 0점. 자, 요거는 풀었을 거고. 경찰 통제 풀었을 거고. 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높아요. 2분의 1 이상 됩니다. 2분의 1. 2분의 1. 자, 요거 맞췄을 거고, 요거 맞췄을 거고. 자, 요거 뭐 어렵지 않았어. 요것도 마찬가지. 자, 요것도 맞췄을 거고, 2번, 3번. 자, 4번. 자, 그러면,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맞췄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0개에다가 0.8이니까 10개. 자, 50.8. 50.8. 자, 그 다음에 55.8. 자, 그 다음에 자, 60.8. 60.8. 자, 그 다음에 63. 자, 그 다음에 68. 그래서 한 70 정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풀었으면 한 70점이 자, 보통 학생들이 맞았던 점수로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 여기서 이제 물론 맞춘 분도 있고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70점을 깔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했을 때 여기서 좀 어려웠던 문제를 맞추면 점수가 팍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플러스 알파에서 자, 제 생각은 아마 80점에서 85점 정도가 나와야 되는 내용이다. 자, 7점 맞고 가는 거야. 7점 맞고 일단은 7점 맞고.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확률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 정도가 자, 보통 합격권으로 예상 추정이 된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있긴 했지만 자,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쉽든 어렵든 내가 아는 거에 집중을 하시라 했는데 자, 점수가 잘 나왔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시험 다 끝났으니까 점수에 미련 두지 마시고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대비하느라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푹 쉬시고 자, 이제 앞으로를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자, 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